반갑습니다. 저는 이분의 애니어그램과 자녀교육 양육이라는 강의를 할 황경란이라고 합니다. 저는 소속이 좋은 아동가족 상담소입니다. 그리고 신라대에서 상담심리복지학과에서도 견임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강의할 주제가요, 애니어그램과 자녀 양육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애니어그램이 뭔가 이런 궁금증이 있으신 분도 있고 들어보신 분도 있을 겁니다. 요즘 인터넷에 MBTI 유형 검사 이런 거 참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애니어그램도 MBTI처럼 성격 검사를 하는 그 심리 평가를 심리 검사지를 말하는 게 애니어그램입니다. 그러면 애니어그램이 뭔가에 관한 이야기를 조금 시작하면서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자녀 양육에 도움을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 뒤에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어떤 그림이 보이시죠? 마치 시계 같기도 하고, 시계라면 1에서 12까지 숫자가 있을 건데요. 이 그림을 자세히 보시면 1에서 9까지 그림이 보이실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보시면 1부터 시계 방향으로 9까지가 쭉 있고, 또 이 그림을 조금 더 자세히 보시면요, 여러분들이 3하고 6하고 9가 삼각형으로 엮어져 있는 것도 보이실 겁니다. 그죠? 우리 어릴 때 그러니까 2시에서 보는 윌리를 찾아라처럼 우리 삼각형이 지금 이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또 보시면 3, 6, 9를 제하고 나면 1, 2, 4, 5, 6, 7, 8 이 그림들이 6은 제외됐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1, 2, 4, 5, 7, 8 이 6개가 또 나름대로 연결되어 있다는 걸 보실 겁니다. 이런 거를 가지고 저희들이 애니어그램이라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 애니어라는 뜻은요, 9개의 점, 9란 뜻입니다. 9개의 점을 연결한 도형, 이런 것들 애니어그램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치가 이 그림에 보시면 원도 보이고 뭐 이런 이야기 됐죠, 그죠? 삼각형도 보이고, 그 다음에 나머지 6개를 헥사드라고도 부릅니다. 이런 걸 가지고 인간의 이제 성격을 우리가 알아보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애니어그램 검사를 하시면요, 나는 1번 성격이에요, 2번 성격이에요, 이런 식으로 9번 성격이에요, 이렇게 하는 게 애니어그램의 결과치입니다. 여러분들이 저랑 본격적으로 애니어그램과 자녀 양육에 대해서 공부하시기 전에 뭐를 하셔야 되냐면요, 여러분들에게 배부해 드린 교재가 있을 겁니다. 그 교재에 9페이지부터 보시면요, 아동 청소년 애니어그램을 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애니어그램을 내가 어떤 이유인지 아는 방법은 참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순수하게 본래 애니어그램을 만든 사람들은요, 무슨 검사를 하는 게 아니라 명상을 하거나 뭐 자기 마음 챙김을 하거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나는 어떤 사람인지 찾는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아주 고전적 방식이죠. 그런데 그런 걸 가지고 이제 서양에 도입한 이제 현대 심리학자들을 통해서 이 질문지가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 질문지도 이제 기본적으로는 본인이 체크하는 겁니다. 본인이 81문항 보통 정도 되어 있거든요. 그걸 보면서 나는 어디에 속해요, 몇 번이에요, 이렇게 이제 체크를 하는 게 있는데,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제 한 초등학교 4, 5학년쯤 되면 본인이 검사실을 체크하는 걸 합니다. 아이들은 그 밑에 나이인 경우에는 보통 아이들이 체크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성격이 아직 완전히 형성됐다고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제가 첫 번째 명상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기 성격을 알아내는 방법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성인이든 청소년이든 아동이든 자기가 질문지를 읽고 체크하는 방식이 있다. 두 번째 방법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이번 강의에서 자랑하실 거는요, 세 번째 방식인데요, 아이들이 하는 게 아니라 부모님이 보기에 우리 애가 좀 저런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이 문항을 읽고 부모님이 체크한다 그래서 부모 보고 방식이라고 제가 만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출처는 뒤에도 밝혔겠지만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한 유형당
보통 둘, 넷, 여섯, 여덟 문항 정도가 있습니다. 그죠? 읽어보시면서 우리 아이가 이런 것 같아요. 한번 체크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일본 유형 자녀에 대한 질문들 이렇게 돼 있네요. 여러분의 배부해드린 그 제 9페이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문항이 이런 게 있습니다. 당신의 자녀는 음식을 먹은 후 설거지를 도와주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밥 먹고 나면 엄마 설거지 잘 도와주나인가요? 이런 질문이겠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부모님이 체크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쭉 어디까지 하시느냐? 9페이지, 10페이지, 11페이지 넘어가서 12페이지까지 체크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하시다 보면 물론 중복되는 것도 나오기도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내가 우리 아이를 어느 유형의 체크를 많이 하셨는지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강의에 참여하시는 분 중에 자녀가 한 명 이상이라면 직접 여기 체크하는 방식도 있겠지만 또 다른 거에 조금 다른 연습지에서 자녀들을 여러 번 체크할 수도 있겠죠. 그죠? 첫째 아이, 둘째 아이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첫 번째 내가 어느 유형에 가장 많이 체크했는지를 보실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때는 제가 말하는 게 공동 1순위에 관한 이야기겠죠. 근데 때로는요 공동 1순위가 아니라 2, 3순위가 이렇게 1등짜리가 뭐 두세 개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에 그것들을 다 염두에 두고 부모님들이 한번 보실 필요가 있다. 그 이야기를 제가 전해드리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고 나서 저희들이 이제 내가 체크가 가장 많이 된 유형이 뭔지 이제 보시고 나서 저랑 본격적으로 강의를 하겠습니다. 검사 다 보셨나요? 어떨 때는 조금 혼란스럽게, 왜냐하면 1등이 너무 많이 나오기 때문에 혼란스럽게 나오기도 할 겁니다. 근데 나름대로 저희들이 그 이제 1순위가 많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한번 지금 제 설명을 좀 들으시면서 정리할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자, 애니어그램이라는 뜻은 사람의 성격을 1에서 9번까지 몇 번 유형이라고 말하는 그 성격 검사가 저희들이 알았습니다. 그죠? 애니어그램 검사하는 방법이 많은데 우리는 부모가 우리 아이는 좀 이런 것 같아요. 그래서 부모가 체크하는 부모 보고 방식 한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제가 체크를 제일 많이 한 게 무엇이냐라고 이제 물어보는 것까지 했습니다. 그럼 이걸 왜 하느냐? 여러분들이 이제 이걸 보실 거라는 겁니다. 교재로 연관해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요, 지금 이 TV에 사람 그림이 있는데요. 이거와도 연관해서 보면요, 애니어그램은 9가지 성격 유형인데 정확하게 말하면요, 사람의 몸을 3등분했습니다. 무슨 말이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힘을 얻는, 에너지를 얻는 장소가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다르다. 어떤 사람들은 머리 쪽에서 에너지를 얻는다. 어떤 사람들은 가슴, 정확하게 말하면 심장입니다. 심장에서 에너지를 얻는다. 어떤 사람들은 장에서, 우리가 배라고도 표현하는 부분 있잖아요. 장에서 에너지를 얻는다. 이렇게 사람이 다르다. 그리고 머리에서 에너지를 얻는다 한 사람들이 세 유형이 있다. 그래서 머리 유형에서 세 유형이 등장합니다. 그 다음에 심장 에너지, 가슴 에너지에서 얻는 사람도 세 유형이 등장합니다. 장 에너지, 배 에너지에서도 세 유형이 등장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각 몸의 세 부분에서 세 가지 유형식이 나타나기 때문에 9가지 유형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저랑 한번 봅시다. 번호하고 이 그림하고 번호가 약간 혼란스러울 부분이 있는데요. 왜 그러냐면 머리는 우리 아이가 머리 에너지를 쓰는 사람이네 라고 아시는 방법은요, 여러분들이 5유형, 6유형, 7유형의 체크가 많이 되어 있는 경우에 우리 아이는 머리 에너지를 쓰는 아이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나 아버님이 체크해 보시니까 가슴 유형에, 이렇게 가슴 유형인 에너지를 사용하는 아이도 있을 수 있거든요. 어디에 체크가 많이 되어 있냐 그러면 2유형, 3유형, 4유형에 체크가 많이 되어 있는 경우 우리 아이는 가슴 에너지, 심장 에너지에서
에너지를 얻는 아이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부모님이 체크해 보시니까 8이나 9나 1에 체크가 많이 되어 있는 경우에 우리 아이는 장 에너지를 사용할 아이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이런 거를 성격 유형을 가지고 왜 부모 교육을 하느냐부터 이야기를 조금 제가 뒤로 가서 또 시작하겠는데요. 금방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9가지 유형이라고 했지만 그게 에너지가 머리에서 나오는지 심장에서 나오는지 장에서 나오는지 달라요. 제가 이야기를 했잖아요. 기본적으로 여러분 성격 유형은요, 뭐를 이야기하냐면 사람이 참 다르다는 걸 전제로 부모 교육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내 뱃속에서 저는 이제 어머니니까요. 엄마가 아이를 한 명 이상 낳잖아요. 그죠? 낳지만은 내가 출산을 했지만 우리 아이들이 머리 에너지를 쓰는지 가슴 에너지를 쓰는지 장 에너지를 쓰는지에 따라서 자녀가 같은 부모 밑에 태어났다고 해서 아이들이 다르다도 전제가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머리 유형을 저는 딸만 둘이 있는데요. 머리 유형을 쓰는 둘째 딸과 가슴 에너지를 쓰는 첫째 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형제자매는요, 외모는 남이 봐도 닮았어요. 그런데 자세히 보면 다릅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격 유형 검사를 가지고 부모 교육을 한다는 것은 전제 1번이 이겁니다. 사람이 참 다양하다. 사람이 다르다. 이야기는 부모라고 해서 자식을 다 알 수가 없다. 그 이야기하고도 관련이 있습니다. 자, 그럼 다시 이제 강의로 돌아올게요. 자, 봅시다. 교재는요, 그게 이제 번호가 지금 그림상으로 하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머리용이 5번, 5번. 숫자가 어떻게 되냐면, 머리용은 5와 6과 7, 가슴은 2와 3과 4, 장은 8과 9와 1입니다. 이게 순수가 좀 이렇게 1 속으로 안 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교재에는 우리가 좀 공부하기 쉽도록 가슴 유형인 2, 3, 4, 머리 유형인 5, 6, 7, 그 다음 장 유형인 8, 9, 1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유의하실 거는 보통 저희들이 숫자를 계산할 때 1, 2, 3, 5, 6, 7, 8, 9 이렇게 하는데 애니어그램에서는 2, 3, 4, 5, 6, 7, 8, 9, 1 이렇게 집합을 한다는 것만 이해하시면 조금 더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교재 1번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부모님이 체크하셨는데요. 우리 아이가 2나 3이나 4에서 가장 체크가 많이 돼 있다. 이 말은요, 2나 3이나 4 중에서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1순위가 나오거나 아니면 다른 지금처럼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한번 모아보는 겁니다. 2, 3, 4를 3개를 한번 더해보거나 5, 6, 7을 한번 더해보거나 그 다음에 8, 9, 1을 3개씩 해서 더해봤을 때 점수가 가장 많은 것도 이 아이의 유형일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2나 3, 4 중에서 1등이 나오는 경우에 저희들이 이 아이의 힘의 중심은 가슴이라고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1번에 교재 1번에 나와 있는 거죠. 가슴 중심 이렇게 되면서 제목 옆에다가 제가 뭐라 했는지 한번 볼까요? 이 부분 힘의 중심에 관한 이야기를 조금 더 정리를 해보면 실제 이런 이야기입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머리가 하는 역할에 관한 이야기거든요. 머리는요 주로 생각을 하는 부분이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머리 이용을 쓴다는 말은 이 사람들이 생각이 좀 많다는 뜻입니다. 다른 사람. 근데 생각이 많다는 건요, 여러분 결국 뭐냐면 걱정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머리 이용 사람들은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사람의 가장 주요 불안이 뭔지, 주요 걱정이 뭔지 이걸 가지고 이 사람을 우리가 대인관계를 하든지 자녀 양육을 해야 된다 이 뜻입니다. 가슴 유형인 같은 경우는요, 남에게 자기가 어떻게 보여질까를 아주 염려하는 유형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부모님이 자녀 양육을 하실 때도 이 친구들 같은 경우는 수치심을 자극하면 아주 나쁜 양육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끊임없이 부모나 타인이 나를 어떻게 볼지 이런 것들을
본인이 남이 하지 않아도 본인 스스로 너무너무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자녀들이기 때문에 부모님이 그것을 남하고 비교한다든지 뭐 수치심을 주는 행위를 한다는 말은 그냥 얘기라는 거죠. 장유형은요, 우리가 삶의 본능하고 관련되어 있는데 화를 잘 느낍니다. 그래, 화를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과 싸워서 이기려고 하는 유형이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인간이 에너지를 세 군데에서 얻어서 삽니다 하는 이야기는 이런 거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표를 하나 보시면 이거는요, 제가 다음에 여러분들 다음 시간 조금 더 자세히 할게요. 자, 이 부분을 볼게요. 그럼 자, 이게 무슨 말이지? 조금 애니어그램이 이런 부분에는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자, 애니어그램 검사를 했습니다. 부모가 체크한 검사를 했습니다. 우리 자녀는요, 2나 3과 4 중에서 가장 체크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요, 가슴 중심이래요. 그리고 감정 중심이라 되어 있습니다. 이해됐죠? 또 교재인을 보니까요, 뭐 자 이미지 어쩌고저쩌고 되어 있습니다. 예. 자, 심장이라고 제가 교재는 가슴, 감정 이렇게 적었지만 제가 여러분한테 지금 강의하면서 제가 심장이라는 단어를 자꾸만 쓰고 있습니다. 이때 가슴이라고 하는 거는 심장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2나 3이나 4 점수를 많이 넣은 체크를 많이 받은 자녀는요, 심장 에너지를 쓰면서 세상을 살아갑니다. 심장은 여러분들 많은 거예요. 피를 만드는 곳이잖아요. 우리가 몸에서 피가 안 통해 라고 이야기한다면 뭐예요? 손발이 뭐예요? 차가워져요. 저 기억에 어릴 때 저희 전기돌이 한다고 손목 꽉 잡아갖고 피 안 통하게 하고 나 이렇게 딱 풀면 몸이가 찌릿찌릿하고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가슴 에너지를 사용한다는 것, 이 사람들은요, 심장에 피를 만드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연말에, 지금 제가 복지관에서 강의하잖아요. 연말에 보면 사랑의 열매, 이럴 때도 뭡니까? 열매? 빨갛게 된 거. 사랑 표시, 하트 표시, 이런 거 쓰잖아요. 그죠? 이 사람들은 사랑이 중요합니다. 관계가 중요합니다. 어찌되든 타인과 뭔가를 심리적으로, 육체적으로 관계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자녀들입니다. 그와 더불어 이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봐주느냐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아 이미지 발달에 관심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외모도 모나지 않습니다. 동글동글하게 이쁩니다. 그래서 본인도 남한테 칭찬을 아주 잘하지만요, 다른 사람도 칭찬을 해줘야 힘이 생깁니다. 관계를 받아야. 이해되시겠죠? 이런 사람들이 가슴 유형 에너지를 사용하는 사람들입니다. 자, 볼게요. 제가 한 칸이 넘어갔죠? 그리고 이랬습니다. 감정 중심에 자아 이미지 초점 방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뭔 말이야? 이걸 설명할 거예요. 사람은 머리 에너지를 쓰는 사람, 가슴 에너지를 쓰는 사람, 장 에너지를 쓰는 사람. 이제는 한 서너 번 들으니까 이해되시죠? 예. 가슴 에너지 쓰는 사람과 공부하고 있는데요. 2와 3, 4는 어떻게 다른가요? 이야기를 지금 하고자 합니다. 그죠? 네. 제가 강의를 다니면요, 다양한 곳을 다니는데 제가 이런 걸 느낍니다. 하동은요, 경남 하동은 주소상으로는 경남입니다. 그런데 전라도랑 조금 더 가까운 경상도입니다. 맞죠? 합천도 저는 강의를 다녀봤는데요. 합천은요, 대구랑 가까운, 경북과 가까운 경남입니다. 그러니까 창원이나 부산하고 또 성질이 다릅니다. 성향이 다릅니다. 이 말을 왜 뜬금없이 제가 이야기를 하느냐 그러면, 같은 경상도라도 우리가 어디서 생활하느냐에 따라서 그 문화가 다르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같은 가슴 유형들도요, 어떻게 에너지를 사용하는지 어디에 따라서 그 가슴 유형이 구분이 된다는 뜻입니다. 자, 들어볼게요. 이번에요, 가슴 유형은요, 에너지를, 타인과 관계된 에너지를 바깥으로 사용합니다. 그럼 자신보다는 누가 더 중요하겠어요? 남이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자녀를 키우시는 부모님들은요, 우리 아이가 참 착하다고 이야기하십니다. 동생도 잘 돌보고, 어머니한테 많은 설거지도 잘 도와주고, 친구들도 잘 도와주고. 그래서
이 친구들은요, 끊임없이 바깥으로 에너지를 사용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아까 여러분들이 369가 삼각형으로 저끼리 연결되어 있는 거 보셨죠? 369는요, 그 해당하는 에너지를 양쪽으로 사용하신다는 걸 기억해 두시면 도움이 됩니다. 3은요, 에너지를 내부, 외부 모두 사용한답니다. 그래서 사랑과 성취 모두를 성취하려고 합니다. 4번 유형의 사람들은요, 그 사랑의 에너지를 바깥이 아니라 안, 자신에게 사용합니다. 그래서 2번 같은 경우는 타인의 감정이 어떤지를 살피는 게 훨씬 중요하다면 4번의 점수가 많이 나와 있는 자녀들은요, 내 기분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특별한 걸 아주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약간 들으니까 이해될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제가 조금 더 자세히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자, 봅시다. 네. 감정 중심은요, 주된 관심이 수치심, 외로움, 불안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그 감정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가 인생에 살아가는 아주 중요한 목표입니다. 2번은 아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에너지를 타인을 통해서 해결한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2번은요, 남과 함께 있으면서, 다른 사람과 함께 있으면서 자기의 수치심이나 외로움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이 유형의 아동은요, 그래서 어떤 아동이 되려고 하느냐, 상냥하고 배려하고, 그래서 좋은 아이가 되어서, 그죠? 그게 결국 남과 함께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착한 아이라는 칭찬을 들으면서 이 자기의 수치심이나 외로움이나 이런 불안들을 처리하려고 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해되시겠어요? 자, 계속 이야기했잖아요. 가슴이 그죠? 제가 2번의 아동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그죠? 예. 3번의 아동에 대해서도 이야기할게요. 3번도 가슴용이기 때문에 주요 성사가 수치심, 외로움, 불안입니다. 이걸 통틀어서 불안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요, 아까 3번은 양쪽이라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3번 아동들은요, 자기가 목표를 달성해서 자기도 만족하고 타인도 칭찬하고 이렇게 에너지를 추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공을 통해서 칭찬을 해서 나의 이런 부정적인 감정에서 벗어날 거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자녀들이 학교 다니는 학생이라면 그 아이는 학교에서 공부 잘하는 아이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어디 가서 뭐 행사를 간다든지 참여를 하면, 캠프라도 참여하면 보통 그쪽에 담당 선생님이 너무너무 잘하는 아이예요. 알아서 뭐 게임이나 모든 걸 다 잘하는 아이라고 아마 말해줄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들은 성공, 유능함이 아주 중요하거든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요, 에너지를 4번은 안으로 쓴다라고 제가 얘기했는데요. 이런 불편한 감정들을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냐면, 나는 남과 달라, 나는 좀 독특해, 나는 특별해, 나는 민감해,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신의 불편한 감정들을 해결하려고 하는 아동입니다. 그래서 4번의 아이들은요, 아마 키우시면 조금 힘드시다라고 이야기하는 부모님들이 있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감정도 아주 섬세하고 또 섬세에 따르면 예민하거나 민감함도 있는 거죠. 그죠? 그런데 워낙 이런 것들이 풍부하기 때문에 예술적인 감각도 있는 아이일 거예요. 미술을 한다든지 이런 거를 좋아합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저랑 감정 유형이 가슴 에너지를 사용하는데 사랑 에너지, 관계 에너지다. 주요 감정은 수치심과 외로움, 불안이다 라고 하는데 2, 3, 4가 해당한다고 했는데 그것들이 에너지 사용하는 방법에 따라서, 방향에 따라서 어떻게 구분되는지를 여러분들이 저랑 지금 이제 공부하신 거예요. 자, 그럼 우리는 이 다음에는 이제 2, 3, 4 다음에 5, 6, 7 머리 에너지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다른가에 대해서 한번 이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되셨나요? 5나 6이나 7이나 여러분들 자녀가 체크를 많이 하셨다면 아마 어쩌면 우리 자녀는 머리 에너지를 사용하는 사람일 거예요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때 이 머리 에너지는요, 우리 뇌 에너지를 말합니다. 생각의 에너지죠.
생각 에너지가 많다는 것은 제가 아까 여러분에게 걱정 불안이 많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요, 끊임없이 뭐냐 그러면 이 불안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적인 걸 넣으려고 한다는 겁니다. 생각을 먼저 해보거나 정보를 먼저 넣거나.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안정감을 느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세요. 그림에서도 볼 수 있지만 머리는 여기 있고 심장은 여기 있고 몸뚱아리는 이게 전체잖아요. 그죠?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 머리가 실제로도 우리 몸통과 좀 심장보다도 훨씬 더 거리가 멉니다. 뭔 말이냐? 머리 에너지를 많이 사용하는 사람들은요, 행동이 좀 느립니다. 그래서 뭔가를 해야 될 때 생각을 먼저 해야 되기 때문에 행동을 적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행동 전에 논리적으로, 그 다음에 그 행동을 해야 될 때도요, 논리적으로 맞는지 안 맞는지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말은 자녀 양육과 관련하면요, 부모님이 머리 유인 자녀에게 5나 6이나 7이 많이 놓은 자녀에게 뭔가를 가르치려고 할 때, 뭔가를 지시하려고 할 때 그냥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잘못됐다는 뜻입니다. 이 친구들은 반드시 부모의 지시가, 명령이 뭐 해야 되겠습니까?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합당해야 됩니다. 근데 아까 거꾸로 이야기한 부모님이 아주 감정유형인 거예요. 감성유형인 경우에 부모는 그냥 내 마음이 지금 느껴지니까, 내 필이 통하니까 하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이 아이들은 그게 당연히 못 받아들인다는 거죠. 그래서 머리 에너지를 사용하는 우리 영화 E.T. 보시면 알잖아요. 우리 우주인들이 머리 에너지를 많이 써서 우주인들은 머리는 크고 몸뚱아리는 빈약할 거야 라는 상상을 한 거예요. 이게 지금 애니어그램하고 좀 비슷한 이야기예요. 머리 유형들은 기본적으로 머리 에너지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몸이 그렇게 발달하지는 않았습니다. 이야기를 지금 합니다. 자, 그러면 이것도 어떻게 구분되는지 우리 또 봅시다. 에너지 방향을 가져간다 그랬죠, 그죠? 가슴 유형은 자아 이미지 방향을 내가 타인에게 하느냐, 양쪽 다 하느냐, 내 자신에게 하느냐를 했다면, 생각이 많은, 걱정이 많은 사고 중심들은요, 저희들이 도피 방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생각으로 도망간다는 뜻입니다. 네. 그래서요, 여기 보시면 지금 여기 나와 있지만 5번은요, 머리 쪽으로 에너지 방향을 안으로 넣습니다. 그래서 정보, 지식 이런 것들을 먼저 섭득하는 게 우리 5번에게 우리가 우스갯하는 말이 뭐냐면 책으로 연애를 배웠습니다.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뭐든지 하기 전에 뭐 하느냐? 책이 중요합니다. 가끔 자녀들 이제 양육으로 이야기하면요, 초등학교 1학년쯤 가면요, 학교에서 특히 남학생 같은 경우 이런 일이 제가 상담해 보면 종종 듣습니다. 1학년 담임선생님이 전화가 옵니다. 애가 학교에서 없어졌다고. 네. 그럼 그 전에 뭐 했냐면 도서관 수업을 했습니다. 이제 초등학교 도서관 수업 하거든요. 도서관 수업 했는데 다른 아들은 도서관 수업 다 하고 나서 교실로 들어가자 이래서 선생님이 데리고 가면 교실에 다 따라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이는 안 와요. 그래서 선생님이 막 찾으러 가요. 찾으러 가는데 어디가 있느냐? 도서관 어디 구퉁이 들어가서 뭐 하고 있다는 겁니까? 책을 아주 열심히 보고 있는 거예요. 또는 집에서 키우실 때 보면 자기가 좋아하는 블록이나 레고 이런 거 뭐 조립하다 이러면 밥 안 먹고 잔단 말입니까? 하루 종일 하고 있는 아이들. 부모님들이 너무 힘드실 만큼 책을 많이 갖고 와서 질문하는 아이들. 이럴 때 저희들이 검사는 하지 않지만 오유형일 거라고 저희들이 추정합니다. 그런 아이들이 이제 머릿속에 지식, 정보를 넣는 것으로 해결하는 오유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6은 제가 여러분에게 양쪽이 다, 3, 6번은 양쪽이 다 한다라고 했던 말 꼭 기억하셔야 돼요. 6번은요, 이런 불안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양쪽으로 갑니다. 타인과 자신 모두로부터 학답을 받으려고 안전하려고 애를 쓴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7번은 어떻게 하느냐? 7번은요, 검사를 하시면 자기 뭐 중고등학교 정도 되면 제 사무실에 와서 부모님이 우리 아이가 대체 어떤 아이인지 모르겠어요. 선생님, 야, 성격 검사해 주세요. 데리고 오실 때 이 7번 결과가 나와서 제가 어머니 자녀가 생각 유형인 7번이네요. 이러면요,
부모님이 7번은 뭔지는 모르지만 생각 유형에 딱 꼽혀서 이 아가 생각이 있다고 해. 이 아처럼 생각 없는 아가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게 7번 유형입니다. 왜냐하면 걱정 불안이 있을 때 어떤 식으로 도피하느냐? 바깥으로 도피하기 때문입니다. 자, 이게 뭔 말인지 저희 또 다시 한 번 더 확인해 볼게요. 자, 사고 유형은요, 도피 방향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사람들의 주된 감정이 뭐냐면 공포, 두려움이기 때문에 그거를 막닥뜨리기보다는 회피한다는 뜻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요, 5번은 어떻게 그거를 회피하느냐? 그러면요, 정보 습득을 통해서, 아까 제가 책 많이 읽는다 이야기 했잖아요, 그죠? 책뿐만 아니라 요즘에는 이제 인터넷 시대니까 인터넷 정보 이런 것들을 많이 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자기의 두려움이나 공포를 벗어나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럼 뭐 오유형의 아동은 어찌 하느냐? 책 같은 걸 많이 읽어서 지가 현명해지고 영리해지고 똑똑해져서 자기가 이런 불편함을 벗어나려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정보와 지식 수집을 많이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흔히 우리 유형들을 탐험 유형이라고 합니다. 탐구 유형이라고 합니다. 탐험이 아니라 탐구, 지적으로 탐구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에너지를 안으로 넣습니다. 그러면 6은 어떻게 하느냐? 제가 양쪽이라는 거 기억나시죠? 6은 너무너무 이 불안하고 두렵고 무서운 걸 어떻게 하느냐? 양쪽을 다 하기 때문에 타인과 나를 통해서 그 안전을 확보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업무와 성실함을 가지고 좋은 아이가 되어서 안전과 충성을 추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요, 6분의 아이는 불안이 많기 때문에 항상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봅니다. 내 냉장고 열어봐도 돼요? 이런 거. 나 지금 뭐 먹을 건데요? 이런 거. 항상 엄마한테 전화해서 아니면 옆에 있어서 엄마 나 뭐 해도 돼? 이 소리를 참 많이 합니다. 이 말은 안 시키는 일은 안 한다는 뜻입니다. 시키는 일은 참 잘하고요. 네. 근데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있습니다. 6유형이요. 우리가 애니어그램이 9가지 유형인데 어떤 사람들은 애니어그램 실제로는 10가지 유형이에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 6번이 두 얼굴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식으로 불안, 걱정이 많은 경우에 아이들이 부모나 다른 어른들로부터 통해서 정보를 통해서 본인이 안심을 얻기도 하지만 그런 것들을 주변에서 너무너무 안 해주면요, 결국은 그 화가 폭발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주 공격형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 쉽게 말하면요, 자, 참 순한 아이인데 한번 화내면 무서워하는 경우 있잖아요. 그 중에 한 유형이 6번입니다. 뒤에도 9유형이 비슷하다는 이야기를 또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6유형 아이들은요, 기본적으로 어른들이 하라는 일을 잘합니다. 그거를 아시면 됩니다. 자, 이제 7유형. 제가 조금 앞부분에 얘기했죠. 오해받는 유형일 수 있다 얘기했잖아요. 그죠? 네. 걱정, 두려움이 있는데요. 7유형을 그건 어떻게 해결하느냐? 바깥으로 해결한다라고 합니다. 뭔 말이냐? 즐거운 거, 머릿속에 공상하는 거, 계획 세우는 거, 이런 것들로 해서 벗어나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즐거우면 고통을 잊을 수 있어. 내가 뭔가를 하려고 계획하는 걸로 내가 행복하면 돼. 이런 이야기를 가지고 본인이 자기의 불편함을 벗어나려고 하기 때문에 변화나 계획에 아주 높습니다. 또 이런 식으로 머리를 아주 바깥으로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재능도 많습니다. 그래서 흔히 어른들이 이제 걱정하는 게 잔머리를 많이 쓴다, 변명 많이 한다, 핑계 많이 낸다, 그렇게도 고민하시기도 하죠. 근데 실제로 이 아이들은 아주 재능이 많은 아이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부모 교육에서 이런 퀴즈를 항상 내죠. 어떻게 냈냐? 우리 아이가 내일 시험인데 지금 거실에 나와서 TV 틀어놨고 폰 본다. 이 아이는 왜 그럴까요? 그렇게 제가 물어보면 부모님들이 저기 생각이 없었어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시거든요. 속 터진다 속 터진다. 그럴 때 제가 대답이 뭐냐면, 지금 이 아이가 7번이라고 하는 가정하에서 이 아이는 내일 시험이 너무 걱정이 돼서 지금 뭐 한다는 겁니까? TV도 틀어놨고 폰도, 그러면서 그걸 즐기는 척 할 뿐이지 실제로 뭐 한다? 지 혼자서 지금 긴장하고 있다라고 제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해해 주셔야
이 아이와 잘 소통할 수 있을 거다라는까지 이야기하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제가 이제 이야기를 했죠. 머리 유형인 사람들이 걱정, 생각, 불안이 많은 유형이고 감정으로는 두려움, 공포다. 에너지 방향 5는 안쪽으로 하고 6은 양쪽으로 하고 7은 바깥으로 한다. 안쪽으로 오는 그 두려움, 공포를 극복하기 위해서 어쩌면 회피하기 위해서 지식 정보를 안으로 집어넣는다. 6은 양쪽으로 다 하기 때문에 누군가가 지시해 주기를 가르쳐 주기를 기대한다. 7은 그거를 바깥으로 사용한다는 말은 그런 일이 있을 때 행동화해서 당장 지 옆에 있는 즐거움이나 이런 것들로 벗어나려고 한다. 이게 5와 6의 7의 차이점이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지금 해드렸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힘의 중심 중에서 마지막 부분을 이야기할 겁니다. 장에 관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체크 유형 중에서 8, 9, 1에 해당할 겁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가 장하고 앞부분에 그림 기억해 보세요. 사람 그림 있고 머리 쪽에 있었고 심장 쪽에 있었고 장하고 배 밑에 이렇게 배꼽 밑에 이렇게 동그라미 쳐져 있었습니다. 그죠? 근데 장 유형은 여러분들이 우리가 배 이러면 배꼽 주변은 띵콩 하지만 여러분들이 하나 아실 게 있습니다. 저희들이 배라고 이야기할 때, 장이라고 이야기할 때는요, 실제로는 그게 어디서 시작되냐면 이게 식도에서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몸에 우리 몸의 장기를 가지고도 이야기하면 장 유형은 아주 많은 부위를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머리 유형은 요것만 이야기하고 맞죠? 심장은 요것만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장 유형은요, 식도부터 우리가 항문까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생존에 필요한 아주 본능유형이라는 뜻입니다. 전혀 이게 그에 따라서 해녀그림이 제가 공부를 해보면 스스로 인간에 대해서 정말 깊이 이해한다는 걸 제가 느낍니다. 식도, 기도 이렇게 이야기할 때 여러분 제가 한자가 약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제 상식으로 식도, 기도 할 때 도자는요 우리 한자로 길도자입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고 나면 기도로 가면 안 됩니다. 맞죠? 반드시 어디로 가야 돼요? 식도로 가야 됩니다. 맞죠? 네. 그 다음에 우리가 음식을 먹어서 쭉 소화를 시키면서 네, 가다가 아이고 힘들어라 그러고 쉬버리면 체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장유형 에너지는요 죽느냐 사느냐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이 유형들이 뭐냐면 이 책에도 나와 있죠. 무게중심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장은 소화계라고 해서 본능과 습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본래 정해진 대로 그 소화기가 따라 내려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죽느냐 사느냐이기 때문에 나의 의지와 힘이 억수로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장 유형들은요 체격도 좀 튼튼합니다. 먹는 것도 잘하고요. 네. 그래서 그 이야기를 가지고 우리 한번 볼게요. 자, 그러면 이 유형들을 아까처럼 여기서 죽느냐 사느냐라고 제가 표현을 했기 때문에 자경계 방향을 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바깥에 적이 있는지 안에 적이 있는지 적을 중심으로 우리가 본인을 경계하는 유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8은 전형적으로요 적이 밖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에너지 힘을 바깥쪽으로 씁니다. 내 안에 적이 문제가 아니라 외부의 적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환경과 늘 이겨야 된다고 생각한다는 아주 파워풀한 에너지죠. 9분은요 3, 6, 9는 양쪽이 다 열렸습니다. 그죠? 3은 그런 면에서 9는요 내 안에 있는 적, 자기 검열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외부의 실제적 이런 식으로 양쪽에 다 그 충동에 대항하며 경계하는 에너지를 씁니다. 1번은요 외부도 경계하지만 자기 검열을 먼저 합니다. 그렇게 하는데 이게 어떤 차이냐? 제가 다시 한번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본능 유형 중심의 가장 큰 주요 감정은 분노합니다. 우리가 보통 분노 조절 못한다, 하 조절 못한다 이러면 이걸 단순히 나쁜 단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인간이 갖고 있는 모든 감정은요 존재할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화 에너지가 있었기 때문에 이 세상이 이렇게 지금 발전해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분노를 나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면서 제가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8번은요
이 화 에너지를 타인에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얘기했죠. 자기 자신이 잘못된지 잘한 거는 상관없고 타인이 잘못된 것만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8유형의 아이들은요, 정의가 억수로 중요합니다. 어리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가지고 좋은 아이가 되려고 자기가 강해야 된다는 거, 지배를 해야 된다는 걸 가지고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은 자기 힘을 가지고 타인을 보호하려고 타인을 공격하려고 쓰는 경향이 있다라고 제가 이야기합니다. 자, 반대로 9번의 반대는 아니죠. 9번의 이제 유형의 아이를 설명해 볼게요. 양쪽의 에너지를 다 쓴다라고 표현한 것과 관련해는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9유형이 참 재밌는 게요, 바깥에 어떤 타인이 잘못됐다는 걸 보는데 화가 나는 거예요. 근데 자기도 봐요. 자기도 보니까 그렇게 잘한 게 없어요. 그래서 9유형은요, 너무 재밌게 뭐랬냐면 그냥 화를 참습니다. 그래서 화는 누가 봐도 하는 줄 알아요. 왜냐하면 바깥에서 막 네가 잘했니 못했니 하니까. 근데 9유형은 가만히 있습니다. 왜? 다른 사람도 잘못했지만 나도 잘못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굳이 입을 대지 말자라고 참는 유형입니다. 아까 제가 6번 유형을 이야기하면서 6유형이 참다가 화를 내면 무섭다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9유형도 그만큼 무서운 유형일 수 있습니다. 9유형도 화를 참다가 내면 무섭거든요. 그래서 9유형은 남이 볼 때 아주 순하고 잘 참는 아이가 됩니다. 그렇게 보이고요. 이게 왜? 그래서 만족한다, 조화가 중요하다라고 그거에 초점을 두기 때문에 남들이 보면 순하고 인내하는 태도로 보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9유형 아이들은 보통 참 잘 참는 아이, 순한 아이라는 평가를 많이 받습니다. 자, 장유형의 이제 마지막 이야기를 해볼게요. 1유형은요, 여러분 에너지가 8은 바퀴라 했고 9는 양쪽이라고 알겠고, 그럼 남은 거 하나밖에 없잖아요. 1유형은 에너지를 안으로 넣는 유형입니다. 그래서 이 하 에너지를 안으로 넣는다, 자기 검열을 먼저 한다는 뜻입니다. 근데 이 책에도 보면 1번에 제가 이렇게 적어놨죠. 자신과 남에게 동시에 비난하면서 분노에서 벗어나고자 한다, 이렇게 적어놨잖아요. 이거는 어떻게 이해하셨냐면, 이런 자기 검열을 먼저 하고 나서 자기가 완전해졌다, 완벽해졌다는 확신이 들면 타인에게 그 이야기를 한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해서 1에서 9까지 유형들이 다시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1유형 아이들은요, 억수로 노력하고 억수로 모범생입니다. 자기가 발라야 된다, 정직해야 된다, 완벽해야 된다는 걸 가지고 타인에게는 어떻게 보인다? 아주 예의 바르고 또 착하고, 착하기뿐만 아니라 똑똑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완벽한 아이처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지금 한 이야기들은 장유형에 대해서 에너지 방향에 따라서 8, 9, 1이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이거 갖고 하고 이제 이거 시간으로 마무리해야 되겠죠? 네. 오늘 수업은요, 애니어그램이란 것이 뭐다라고 소개하면서 부모님들에게 우리 아이를 기준으로 체크해 보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하고, 5나 6이나 7이 나오면 머리 유형, 2나 3, 4 중에서 1등이 나오면 가슴 유형, 8, 9, 1이 나오면 장 유형이라는 이야기를 제가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머리 유형 5, 6, 7이 어떻게 다르고, 가슴 유형 2, 3, 4가 어떻게 다르고, 장 유형 8, 9, 1이 어떻게 다른지까지 설명을 제가 했습니다. 자, 이게 자녀 유형을 할 때 여러분 왜 이 공부를 하냐라는 이야기까지를 하면서 좀 마무리를 하겠는데요. 특정하게 우리 아이가 2점수가 높아요, 8점수가 높아요, 5점수가 높아요, 이렇게 아는 것도 중요한데요. 제일 중요한 기본은요, 우리 아이의 에너지가 어디서 나온지를 아는 게 억수로 중요합니다. 자, 그럼 또 다른 이야기를 해볼게요. 제가 추천을 하나 더 드리는데요. 여러분들이, 부모님들이
자녀를 생각하고 이 부모 보호 방식으로 해서 부모 걸 체크했잖아요, 그죠? 제가 하나 더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요,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 어릴 때를 기준으로 이 문항을 자신의 것이라 생각해서 자신의 이야기라 생각해서 부모님 자신을 기준으로 한번 체크 한번 해보세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추천해드리고 싶은 거는요, 우리 자녀가 에너지가 어디서 나오는지도 중요하지만 나도 에너지가, 부모인 나도 에너지가 어디서 나오는지 체크하는 건 억수로 중요해요. 제가 아까 여러분하고 이런 이야기 한번 해드린 적 있어요. 저는 딸이 둘이 있는데 우리 큰아이는 가슴용 에너지를 쓰고 우리 작은아이는 머리 에너지를 쓴다, 제가 그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우리 큰아이를 키우면서 지금은 벌써 20대 중후반이니까 많이 컸는데 참 미안했던 것 중에 하나가 제가 머리 이용을 쓰는 엄마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할 때 어쩐다는 거야? 똑똑 정확하게 해야 되고 그런 거였어요. 근데 우리 큰아이는 가슴 에너지를 쓰는 아이예요. 이 아이는 속상하고 힘든 일이 있으면 저한테 와서 뭐를 그냥 바라겠어요? 공감을 바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 아이를 공감해주기 위해서는 우리 아이가 잘못했는지 남이 잘못했는지 일의 순수가 뭔지 머리 에너지가 작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한테 뭐 그러면 울지 마. 울지 말고 엄마한테 이야기해봐. 이렇게 일의 순수를 묻는 거예요. 그러면 벌써 이 아이는 마음의 상처를 뭐해요. 그러니까 저도 너무 속상했던 게 지가 너무 속상하니까 내 딴에는 달래주려고 일의 순수를 물었는데 조금 있으면 뭐냐면 친구 때문에도 속상하지만 엄마는 이 때문에 더 속상했어. 그래서 삐껴가지고 뭐 한다는 거예요? 방에 들어가 버려요. 우리 집에 이런 일이 종종 있었어요. 왜? 저랑 힘의 에너지를 쓰는 방법이 달랐기 때문에. 그런데 작은애 입장에서는 그 아이가 머리 에너지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또 그쵸? 우리 어찌 됐는지 한번 따져보자. 이야기해보자. 이러면 지는 어떻게 돼요? 엄마랑 같이 머리 에너지를 쓰니까 특히 우리 작은아이는 머리 에너지 중에서 6분용을 썼거든요. 그러니까 어른들이 정리해주는 게 저한테 너무 좋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큰아이가 하는 말이 엄마는 동생만 좋아해. 나는 그래도 이 공부해서 평등하게 균일하게 사랑해준다고 했는데 내가 애니어그램 공부를 하면서 알았어요. 맞겠구나. 왜? 그 아이가 가장 원하는 가슴 에너지를 제가 뭐 안 해줬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수업 마지막에 제가 하나 부탁드리는 게 부모 보고 방식이라 해서 자기 자녀 것만 체크하시는 것도 있지만 부모 자신의 것을 체크해서 비교 한번 해보세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거꾸로 볼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그죠? 장유형은 아까 행동 유형이라 했습니다. 제가 맞죠? 행동을 많이 잘하는, 그죠? 근데 머리 유형은 어떻게 돼요? 행동이 몸통에서 가장 멀리 있기 때문에 안 된다 그랬죠. 이걸 저 식으로 저 입장에서 하면 제가 저희 부모님을 유추해 보면 저희 부모님은 장유이세요. 근데 저는 머리 유형 아이였어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설거지든 뭐든 당장 해라고 할 때 저는 그게 어릴 때부터 안 됐어요. 근데 다른 형제 자매는 됐거든요. 제가 검사를 해보니까 실제로 저희 형제 자매들은 장유형이에요. 그러니까 늘 제가 이게 뭔가 이상해, 내가 외톨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만 아는 것도 해보니까 억수로 가족관계, 자녀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많이 되더라, 그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힘을 중심만 가지고도 자녀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하는 이야기를 저는 전해드리면서 오늘 1강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수업은 꼭 오프라인에서 볼 수 있도록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